독일 자동차 공장의 불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독일 내 공장 3곳의 폐쇄를 검토 중인 가운데 세계 2위 자동차 부품 기업 ZF는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만 2천 개의 일자리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00년 넘게 견고함을 유지해온 독일 자동차 제국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탈출하려 하는 이 난파선을 향해 누군가는 2조 6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고 발을 들였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삼성입니다. ZF의 ADAS 사업부를 통째로 인수한 사례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내다본 것일까요? 이는 단순한 기업 인수를 넘어선 전략적 행보입니다. 타인이 간과한 신호를 선제적으로 포착한 삼성의 행보. 그 이면에 숨겨진 치밀한 계산을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이라는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감지됩니다. 100년 넘게 공고했던 이 제국이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히 외부의 충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벽 내부 가장 깊숙한 곳, 바로 기초 단계에서부터 치명적인 균열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균열의 실체를 보여주는 숫자를 함께 보시죠. 최신 자동차 한 대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코드는 약 1억 줄에 달합니다. 이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에 들어가는 2,400만 줄의 코드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방대한 양입니다. 자동차는 이제 전투기보다 4배 이상 복잡한 소프트웨어의 집합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방대한 양의 코드를 관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보통 80개에서 100개에 달하는 ECU, 즉 전자제어 장치가 탑재됩니다. 이 장치들은 각각의 시스템에 따라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마치 건물의 모든 전구를 켜기 위해 전구마다 개별 전선을 지하 발전실까지 직접 연결한 비효율적인 구조와 같습니다. 차체 내부에 수백 개의 전선이 복잡하게 뒤엉키면서 무게는 늘어났고 유지보수는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폭스바겐이 야심차게 준비한 전기차 ID 3의 출시를 2년이나 연기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소프트웨어 통합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협력사로부터 공급받은 부품들 간의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독일이 자랑하는 정교한 기계 공학이 소프트웨어라는 장벽 앞에서 무력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설계 방식이 바로 조널 아키텍처, 존엘 아워커텍처입니다. 마치 건물을 구역별로 나누어 담당 배전반을 설치하고 이를 중앙통제실과 고속통신망으로 연결하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이러한 방식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왔습니다. 현재 테슬라 차량은 수십 개의 제어기가 아닌 단 2개의 메인 컴퓨터만으로 차량 전체를 통합 제어합니다. 결과적으로 중앙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차량 전체의 기능을 손쉽게 제어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마치 스마트폰처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해 공장 폐쇄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삼성은 바로 이 지점을 전략적인 공략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8년 전 하만을 8조 원에 인수하며 자동차 실내 경험의 핵심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운전자가 보고 듣고 터치하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UI와 경험, UX를 완전히 선점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ZF ADS 사업부 인수를 통해 차량 외부를 감지하는 눈과 같은 센서, 즉 외부 인식 시스템 전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와 레이더, 초음파 센서를 활용해 주변 차량, 보행자, 장애물 등을 정밀하게 감지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규모입니다. ZF의 ADAS 기술은 현재 전 세계 500만 대 이상의 차량에 탑재되어 실제 도로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매년 100만 대 이상의 신규 차량에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매년 수백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주행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축적됨을 의미합니다. 물론 구글과 애플의 소프트웨어 설계 능력 또한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자율주행 알고리즘 고도화와 인공지능 학습 역량 측면에서는 오히려 삼성을 앞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만의 차별점은 수직 계열화를 통한 물리적 실체를 보유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단순한 설계도는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도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미지 센서, 카메라 모듈, 디스플레이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뿐입니다. 이제 삼성은 자동차라는 거대한 건축물의 안팎을 아우르는 핵심 소재와 부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장비를 제어하는 중앙 컴퓨터의 두뇌, 즉 핵심 반도체까지 직접 설계하고 생산합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자동차의 눈과 귀, 그리고 두뇌까지 모두 직접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은 극히 드뭅니다.
글로벌 IT 공룡들도 소프트웨어라는 설계도는 그릴 수 있지만 실제 부품이라는 벽돌까지 직접 찍어내지는 못합니다. 삼성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통해 완성차 업체들에게 최적의 조립 키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복잡한 배선과 호환성 문제로 고심하는 완성차 업체들의 삼성의 패키지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제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부품을 판매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이 ZF의 사업부를 인수하며 확보한 진정한 핵심 자산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10년간 전 세계 도로에서 축적된 500만 대 분량의 방대한 주행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가동하는 핵심 연료가 됩니다. 테슬라가 독주 체제를 굳힐 수 있었던 비결 또한 전 세계 도로에서 실시간으로 수집한 방대한 주행 데이터에 있었습니다. 이제 삼성은 테슬라에 필적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규모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내 ADS 장착 의무화에 따라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입될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할 전망입니다. 매년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삼성의 눈을 장착하고 전 세계 도로를 누비며 끊임없이 새로운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이 기계공학에서 데이터공학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삼성은 이 거대한 전환의 길목을 선점하고 일종의 통행료를 거둘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숲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숲에 뿌리내린 나무들은 바로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을 상징합니다. 과거 부품 사업의 구조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묘목 한 그루를 팔고 떠나는 것과 같은 일회성 거래에 가까웠습니다. 카메라 한 대당 30만 원을 받고 납품하면 거래가 종결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묘목이 잘 자라든 말라 죽든 판매자의 손을 떠난 뒤에는 더 이상 관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ZF의 사업부를 인수하며 구상하는 청사진은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은 이제 숲 전체의 수맥을 관리하며 나무의 영양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토양 그 자체가 되고자 합니다. 이 생태계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는 바로 순환입니다. 나무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듯 전 세계도로 500만 대의 ZF 카메라는 매일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의 나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후 시스템을 구동하는 핵심 동력인 수증기와도 같습니다. 각지에서 증발해 모인 데이터는 중앙 클라우드에서 분석 및 정제 과정을 거쳐 다시 비가 되어 내립니다. 이 비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형태로 각 차량에 스며듭니다. 비가 내릴수록 나무는 더욱 견고해지고 환경에 더 유연하게 적응합니다. 어제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장애물을 오늘은 피할 수 있게 되고 지난달에는 서툴렀던 주차도 이번 달에는 능숙하게 해냅니다. 소비자는 이 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꺼이 구독료를 지불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차량 1대당 ADAS 구독료를 월 1만 원으로 책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삼성이 1000만 대의 차량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월 매출은 1000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됩니다. 하드웨어 제조 원가는 일회성 비용에 그치지만 소프트웨어를 통한 수익 창출은 10년,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됩니다. 이것이 애플과 테슬라가 증명한 고마진 비즈니스의 비결이자 삼성이 2조 6천억 원을 과감히 투자한 이유입니다. 이 시장의 규모는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현재 약 10조 원 규모인 ADAS 시장은 2035년경 19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무려 19배에 달하는 가파른 성장세입니다. 이러한 성장을 견인하고 강제하는 핵심 동력은 바로 규제입니다. 유럽은 2024년부터 모든 신차의 자동 긴급 제동 AEB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했습니다. 미국 역시 2029년까지 동일한 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7천만 대의 신차는 모두 잠재적 고객이자 방대한 데이터의 원천이 되는 셈입니다. 풍요로워 보이는 이 시장의 이면에는 심각한 오염과 가뭄 같은 위협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삼성의 계획대로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숲의 주인격인 완성차 업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현대차나 도요타 같은 거대 기업들은 자신들의 뿌리 아래에 삼성이라는 토양이 조성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4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요타 역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만 3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들은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며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을 외부 업체에 의존하게 되면 자칫 애플의 단순 부품 공급업체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성차 제조사들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더 위협적인 요소는 새로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입니다. 중국 화웨이 등의 기업들이 삼성 대비 30% 낮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자율주행 솔루션인 ADS 2.0은 해당 시스템은 이미 중국 시장 내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성능은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그들의 성장 속도는 시장 생태계를 교란할 만큼 위협적입니다. 만약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된다면 삼성은 막대한 개발비를 회수하지 못한 채 적자의 늪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역시 기업에 있어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현재 삼성이 확보한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기술이 5년 뒤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라이다, 완전히 새로운 센서 기술이 주류가 된다면 삼성이 인수한 기술은 순식간에 구시대의 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거금이 매몰 비용으로 사라질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물길을 막아서는 규제의 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유럽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차량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만약 데이터 수집이 법적 규제에 가로막힌다면 삼성의 인공지능은 고도화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메마른 땅에서 나무가 자랄 수 없듯 데이터 공급이 끊긴 자율주행 사업 역시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은 이 험난한 수브로의 여정을 과감히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제조 역량을 모두 갖춘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이 비옥한 산업적 토양 위에서 삼성은 자신들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보적인 제조 경쟁력과 정교한 데이터 분석 능력을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자동차 산업은 기계공학의 범주를 넘어 데이터 과학의 영역으로 본격 진입했습니다. 기름 대신 데이터를 동력원 삼아 달리는 새로운 시대. 삼성은 단순 부품 공급자를 넘어 생태계 설계자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CEO라면 삼성의 이러한 제안을 과연 거절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판도 변화를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은 100년 넘는 세월 동안 엔진과 기계공학이라는 규칙 아래 그 왕좌를 공고히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데이터가 지배하는 새로운 전장에서는 과거의 강력한 기사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독일의 명문 자동차 제조사들이 고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부품업체와 연합군을 형성해 시장에 대응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엔진은 A사, 변속기는 B사, 전장 부품은 C사에서 조달해 조립하는 수직적 분업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연합군 방식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지휘 통제 시스템이 일원화되지 않아 병력 간 소통이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점이죠. 서로 다른 회사의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구동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삼성은 이 난세 속에서 독자적인 요새를 구축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수직 계열화라 불리는 이 방식은 쉽게 말해 성 안에서 모든 물자를 자급자족하는 것입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는 비즈니스 전쟁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 고성능 반도체는 물론 눈의 역할을 하는 이미지 센서와 카메라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장인 배터리와 얼굴인 디스플레이까지 핵심 부품 모두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이는 치열한 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외부의 지원 없이도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공급망 단절의 우려가 없으며 내부 조직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완벽한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삼성은 이러한 강력한 수직 계열화를 무기 삼아 완성차 업체들에게 거부하기 힘든 제안을 내놓습니다. 여러 업체와 복잡한 협상을 거칠 필요 없이 삼성의 통합 솔루션을 도입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공급 방식을 흔히 턴키 방식이라 일컫습니다. 이는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에게 최첨단 무기와 갑옷, 전술 지도가 내장된 투구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완성차 제조사 입장에서 이러한 통합 제안은 대단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한 소프트웨어 통합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출시 일정이 촉박한 신생 전기차 업체들에게 삼성의 솔루션은 결정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또한 한국의 산업 인프라는 삼성에게 매우 유리한 전략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현대차라는 강력한 파트너를 필두로
LG와 SK가 배터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보적인 산업 생태계를 갖춘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여기에 자동차 제조 능력까지 겸비한 이 연합은 그 자체로 거대한 요새와 같습니다. 삼성은 이 요새의 중심에서 전반적인 판세를 조율하는 사령관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단순한 부품 공급업체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의 표준을 정립하는 설계자가 되겠다는 포부입니다. 하지만 경쟁사들의 기세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 기업들은 삼성보다 30%가량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거센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며 우리의 성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공성전 속에서 삼성은 2조 6천억 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방어선을 확장했습니다. ZF의 ADAS 사업부 인수는 성벽 외곽에 강력한 감시탑을 세워 경계망을 구축한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판매하는 차원을 넘어 데이터가 유입되는 핵심 길목을 선점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전략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 오늘 쌓은 성벽이 내일이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삼성이 과거처럼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삼성은 자동차 산업 밸류체인의 정점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이 거대한 통합 전략은 경쟁사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삼성만의 독보적인 강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독일의 기술력을 확보한 진짜 이유입니다. 이제 체스판 위의 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승리를 향한 체크메이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경쟁자들은 필사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대 위에는 수백 명의 연주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은 독일제, 트럼펫은 미국제, 그리고 북은 일본제입니다. 각각의 악기는 세계 최고의 장인이 빚어낸 명품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무대 위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주자들이 보고 있는 악보가 전부 제각각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이올린은 베토벤을 연주하고 트럼펫은 재즈를 연주합니다. 심지어 지휘자도 없어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각자의 연주만 고집합니다. 이것이 현재 독일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하드웨어라는 악기는 완벽하게 구현했으나 소프트웨어라는 악보가 엉망인 셈입니다. 삼성은 이 혼란스러운 무대 위로 올라가 직접 지휘봉을 잡으려 합니다. 8년 전 인수한 하만은 무대 내부의 음향과 영상을 책임지는 악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인수한 ZF 사업부는 무대 외부의 상황을 감지하는 악기입니다. 이제 삼성은 내부와 외부의 모든 소리를 완벽하게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사용하는 물건에 빗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최신 스마트폰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작은 기기 안에는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두뇌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 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부품들을 각기 다른 제조사가 생산하고 이를 단순히 조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최고 성능의 스마트폰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기업이 직접 설계하고 제어합니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칩이 분석하여 화면에 즉각적으로 구현합니다. 이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유는 단일 설계자가 전체 시스템을 조율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자동차를 이처럼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폰으로 진화시키고자 합니다.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는 비유는 이제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자동차 제조사는 외형만을 제작하는 곳으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핵심 기능의 중추를 삼성이 담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의 시선이 머무는 디스플레이는 하만이, 이염을 감지하는 차량의 눈은 ZF가,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두뇌는 삼성의 반도체가 책임집니다. 이는 단순히 부품을 납품하는 차원을 넘어 자동차라는 시스템 전체를 이식하는 과정입니다. 건축에 비유하자면 단순히 벽돌 몇 장을 납품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건물의 골조부터 전기 배선, 인테리어까지 전 과정을 통째로 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삼성이 완공한 건물에 그저 간판만 달면 되는 셈입니다. 구독 경제를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순히 건물을 한 번 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달 관리비를 받는 수익 구조가 형성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ADAS 시장이 10년 뒤 19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은 바로 이러한 구독 경제에 기반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차량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그 대가로 매달 구독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거대한 청사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방대하고 완벽한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완벽한 연주를 선보이기 위해 수많은 리허설을 거쳐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ZF가 전 세계 도로에서 10년 동안 축적해온 주행 데이터는 바로 이러한 리허설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자본을 투입해 시간을 확보한 셈입니다. 경쟁사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뗄 때 삼성은 이미 마라톤을 완주할 만한 기초 체력을 다져놓았습니다. 물론 이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여전히 수많은 변수가 잠재해 있습니다. 시장, 관객의 취향이 변할 수도 있고 경쟁사가 더 낮은 가격으로 공세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습니다. 무대 장치를 설계하는 현대차와 에너지를 공급하는 배터리 3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협업 생태계는 다른 국가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독보적인 자산입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이 2조 6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한 것은 단순한 기술 확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미래 모빌리티라는 거대한 교향곡의 지휘봉을 쥐겠다는 야심찬 선언입니다. 자동차의 심장이 엔진에서 반도체로 진화하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삼성은 변화의 최전선에 서서 새로운 표준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계의 시대가 저물고 데이터의 시대가 열리는 웅장한 서곡을 듣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번 행보는 마치 미지의 행성을 향해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고성능 로켓 엔진을 제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주 지도를 손에 쥔 채 항해를 시작한 격입니다. 그러나 우주 탐사가 늘 그러하듯 이 여정의 이면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국 2조 6천억 원의 거대한 베팅이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다음 세 가지 관건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현대차, 기아와의 관계 정립입니다. 이는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 간의 주도권 다툼입니다. 현대차는 42조 원을 투입하여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여 삼성 등 외부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만약 현대차가 자체 개발에 성공한다면 삼성으로서는 가장 큰 잠재 고객을 잃게 되는 셈입니다. 안방인 국내 시장에서조차 발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시장 공략은 한층 더 험난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현대차와 삼성이 진정한 전략적 동맹을 맺는다면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반에 막대한 시너지를 불러올 것입니다. 현대차의 하드웨어 제조 역량과 삼성의 최첨단 전자 시스템이 결합한다면 테슬라나 BYD조차 넘보기 힘든 압도적인 경쟁력이 탄생할 것입니다. 이 불편한 동거가 치열한 경쟁으로 끝날지 아니면 역사적인 동맹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테슬라 FSD의 압도적인 데이터 우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삼성이 ZF를 통해 확보한 500만 대 규모의 주행 데이터는 분명 방대한 양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운행 중인 600만 대 이상의 차량으로부터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바로 데이터의 품질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2014년부터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축적된 데이터의 양은 수조 마일에 달합니다. 500만 대의 차량 데이터를 활용해 이 격차를 해소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삼성이 이러한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적인 확장입니다. ADAS 의무화 법안을 활용하여 장착 차량 대수를 신속하게 확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질적 차별화 전략입니다. 테슬라가 수집하기 어려운 특정 지역이나 특수한 상황의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유럽의 좁은 골목길, 아시아의 복잡한 교차로, 눈과 비가 잦은 지역의 악천후 데이터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틈새 데이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 전체 데이터의 양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수조 마일에 달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생존 과제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에 대응해 프리미엄 최적화의 실질적인 가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화웨이의 ADS 2.0 시스템의 경우 삼성 제품보다 약 30%가량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방대한 내수 시장을 발판 삼아 출하량을 급격히 늘리며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가격 경쟁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삼성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과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출혈 경쟁조차 불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성은 가격 경쟁력을 넘어 가치 중심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프리미엄 최적화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고가의 제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
안정성,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압도적인 차별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삼성의 반도체 기술력과 하만의 음향 시스템, 그리고 ZF의 안전 노하우가 집약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국 제품보다 30% 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업체들이 기꺼이 선택할 만큼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증명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생존 과제입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 과제는 유럽의 까다로운 데이터 규제를 어떻게 정면 돌파하느냐입니다. 유럽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인 GDPR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규범으로 손꼽힙니다. 차량 내에서 수집되는 주행정보와 위치 데이터, 운전자 행동 양식 등은 모두 엄격한 개인정보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 데이터를 유럽 앱으로 반출하거나 AI 학습에 활용하려면 명확한 동의 절차와 법적 근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수집이 법적 규제에 부딪히게 된다면 삼성의 인공지능은 핵심적인 학습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삼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데이터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데이터 활용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규제를 걸림돌로 인식하기보다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삼성이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든든한 발사대가 뒤를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완성차 제조 능력을 모두 갖춘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는 우주선 발사에 필요한 연료와 선체, 통신 장비를 모두 한 곳에서 조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차, 배터리 3사, 삼성전자가 구축한 이 생태계는 경쟁사들이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진입 장벽입니다. 지난 세기가 석유 자원을 선점한 자들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데이터를 거머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삼성은 현재 데이터라는 새로운 미래 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과감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주시해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첫째, 하만과 ZF의 기술적 시너지가 실제 어떤 차량 모델에 구현되어 탑재되는가입니다. 둘째, 데이터 주도권 경쟁 속에서 유럽의 규제 장벽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셋째, 현대차와의 협업이 경쟁을 넘어 진정한 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삼성이 그리는 미래는 장밋빛 청사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험난한 가시밭길이 될 것입니다.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금이 혁신의 씨앗이 될지 아니면 거대한 매몰 비용으로 남을지는 향후 5년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한 기업의 도전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의 이번 독일 원정이 과연 승리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막대한 매몰 비용만을 남긴 채 실패로 기록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